복숭아가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좋으니까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심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잘못된 말이죠. 복숭아는 아무데나 잘 되고 하기 쉽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도 쟁취면은 그래 생각하고 복숭아 시험장 만들 때 갔습니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에이 사과보다는 훨씬 쉬울 것이다. 아닙니다. 사과는 10년만 바싹하게 하면요. 도사됩니다. 복숭아는요. 한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22년간 복숭아를 연구해도 아는 거는 손톱에 때만큼밖에 안 돼요. 손톱에 때만큼밖에 안 되는 놈이 그래도 복숭아 쪽에 가면요. 아주 이제 대접받습니다. 왜 그러냐. 복숭아는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수에 있는 모든 생리장애를 다 갖고 있고요. 복숭아는 가수에 있는 모든 병해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겠습니까? 단지 하나 유리한 게 있습니다. 아까 흡비력이 좋기 때문에 척박지에서 된다 하는 기고 다른 가수는 대부분 다가 수분수를 심어줘야 되는데 복숭아는 자기 꽃가루 깎고 암술물에 수분이 돼도 열매가 맺힌다 한 거죠. 사과 같은 경우에는요. 후지에다 후지 꽃가루를 갖다가 수분시키면 열매가 안 됩니다. 웅성부림이 됩니다. 근데 복숭아는 돼요. 그래서 꽃가루가 있는 놈을 심어 놓으면은 착과가 잘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 두 개 이외에는 좋은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니아가에 퍼런 거 이런 것도 먹고 배앓이를 했는지 경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그만큼 잘 달리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거 팔면은 사물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착과는 잘 됩니다. 꽃가루 없는 거는 당연히 수분수 심어줘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장점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마 할수록 조직 자체도 약하고 복숭아는 딱 단단한 거 딱 한 게 있습니다. 뭐냐? 식껍질. 예, 종자 들어가 있는 거 둘러싸고 있는 거 그거 위에는 과실 껍질도 약하고 과육도 약하고 가지도 약하고 다 약합니다. 그래서 기상의 영향도 많이 받고 조직이 약하니까 병해충들이 침입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가수에는 모든 생리장애와 가수에는 모든 병해충이 다 갖고 있는 이 복숭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병해충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혹진딧물 이거 사과에는 안 옵니까? 다 옵니다. 근데 왜 이름을 그에 붙여놨을까요? 제가 순나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줄기 단단한 놈한테 가갖고 침 찌르겠습니까? 약한 놈한테가 찌르겠습니까? 복숭아 껍질 약한 놈한테 고가 침 찔러 보면은 젖바닥 먹기 좋은데 사과같이 찔긴 놈한테가 침 꼽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복숭아는 기상변화, 병해충, 새로운 병해충 와보십시오. 복숭아에 잘 붙습니다. 세균구멍병, 사과에 세균구멍병 있어요? 없습니다. 사과에서는 볼도액 생육기에 칩니다. 복숭아 생육기 볼도액 전부 뭐지 됩니까? 싹 다 타쁩니다. 새카마이 돼봅니다. 그게 조직이 그만 약하다 한 거죠. 그래서 복숭아는 쉬운 작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돈이 되니까 아무 데서나 잘 된다 하는 새빨간 거짓말 믿고 심는 기구가 많습니다. 복숭아가 98년도부터 돈 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갖고 98년도부터 돈 되기 시작하니까 논땅에다가 막 심었습니다. 논땅에다가 하는 놈이 어떻습니까? 배수가 잘 돼야만 논땅 됩니까? 논은 물이 빠지면 안 돼요. 논 만들 때 그렇잖아요. 일부러 찐흙을 갖다가 바르잖아요. 찐흙을 투입시켜갖고 물이 안 빠지도록 해놓은 땅이에요. 그런데
논땅에다 해보게 한 30cm 정도. 크기 요만큼 삽 뜨는 그 정도는 흙입니다. 그 밑에는 우리 경상도 말로 쪼대하죠, 쪼대. 예? 쪼대입니다. 쪼대하면 다 아시지요? 혹시 서울 지방이나 경기도나 저 충청도에서 경산에 오신 분 있습니까? 가면 쪼대하는 말 다 알지요? 뭡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뭐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강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쪼대가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은 복숭아는 아까 했더니만도 배수가 저 차막 근처 놈이니까 막 받아 당깁니다. 근데 쪼대하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물이 가면은 물컹물컹해지만도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단단해집니다. 쉽게 말해가 복숭아가 쫄쫄 굶다가 폭식하고 쫄쫄 굶다가 폭식하고 그래 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복숭아도 감정이입해 봅시다. 내가 쫄쫄 굶다가 폭식, 3일 굶다가 한 이틀 동안 폭식하고 3일 굶다가 폭식하면은 내가 건강하겠습니까? 건강 안 하겠습니까? 쉽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땅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 수위가 높은 놈도 안 됩니다. 비가 30mm 정도 온 다음, 오늘 같이 햇빛 쨍쨍대가 비도 안 왔을 때 땅 파갖고 1m 팠는데 물 안 올라오게 요 적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전날 한 30mm, 두 가지 오면, 그러니까 30mm 정도 비가 온 다음날, 포크랭이 땅을 갖다가 90cm 팠을 때 물이 올라오면은 여기는 부적지. 그거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심으면은 나무도 골병 들고 농장주도 골병 듭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기어코 심어야겠다. 그러면 성토를 해야 됩니다. 좋은 애가 복숭아 연구소예요. 처음에 가니까 그게 94년도 가고 삽을 탁 뜨니까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개발국장님한테 했지요. 국장님, 여기는 복숭아 재배 안 됩니다. 그래서 난리 났어요. 구미 열병합 발전소 유연탄 재래를 엿보 있게 돼. 그래가 성토했습니다. 흙 살 돈이 없어갖고. 나중에 심어 놔놓고 나무가 좀 클락하 있게 돼. 나무가 배실배실해요. 신초가 옳게 안 나와요. 땅을 파보니까 시루떡같이 유연탄 재가 청이 쭉쭉쭉 떼갖고 유연탄 재는 거기는 뿌리가 뚫지를 못해요. 쪼대역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다 뽑아내고 다 재성토 있는 땅이에요, 저기. 지금 복숭아 연구소. 다시는 내 있을 때는 이제는 안 한다. 한문 나무 개운하면요. 입에 다 내날 정도입니다. 노가다 왔네. 서는 노가다가 없습니다. 그 개운을 2번 했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미래 농장 하면서 노지 스마트팜 농장을 갖다가 그 복숭아 연구소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1포장했고 아마 올해는 2포장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팠을 때 이런 곳은 안 하는 게 좋다. 정한락하면은 성토를 해야 된다. 성토를 할 때 유연탄 재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좋은 흙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리고 점질토가 대부분 땅은 부적지다. 골과 골 사이에 찬 공기가 정체된 것도 부적지입니다. 이런 놈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꽃 피실 때 찬 공기가 안 빠져나가면요. 꽃이 가쁘요. 꽃이 가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해당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뭐 영하 20도 이하 떨릴 일 있습니까? 경산에 해당 안 될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대했던 게 중 하나가 나무 힘 관리입니다. 전정이다 가지고 그죠? 전정의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좋은 품질을 매년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수영이 제일 좋습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제 대답은 뭘까요? 모릅니다.
수영이라 하는 것은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햇빛 잘 받고, 바람 잘 통하고,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농장주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네? 내가 성격이 아주 급해. 이런 사람들은 8m 안 됩니다. 네? 자, 8m를 갖다가 잘하는 친구는 청도에 있어요. 저 반태에다 마이스터하고 진종으로 가면 그 친구들은 차분합니다. 아주 차분하기 때문에 8m가 돼요. 성질 급한 애들은 8m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또 견학 가갖고 누구 집에 가보니 사립주간형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남쪽의 언덕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 집은 북쪽의 언덕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돼요. 일소피해 나와요. 그래서 지형과 저는 집 짓는 거 똑같다고 봅니다. 집 짓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먼저 땅이 있는 건 당연한 기고 땅이 있어요. 그럼 집 짓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집 한 번도 안 지어봤습니까? 계집도 안 지어봤습니까? 어릴 때 뺑아리 그것도 안 해봤어요. 그 라면 박스 갖고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은 모른다 하면은 아파트 삽니까? 아파트 살 때 그거 청약하러 갔을 때 그 도면 봤습니까? 맞습니까? 평면도 이런 거 봤지요? 집 짓는 기나 나무 심는 거는요 똑같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고 설계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빌라를 짓겠다. 초가집을 짓겠다. 기와집을 짓겠다. 이건 자기 성격하고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덕에 있는데 그거 8m 한다 하면 안 돼요. 그거 비탈린데 곳에. 그 자기 성격하고 또 맞아야 된다면. 자, 그래서 목표 수영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나무 심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수영이 내 마음에 맞는지 책도 보고 복숭아 농가들한테 쭉 이제 돌아봐야 돼요. 그것도 귀찮으면은 복숭아 연구소 가갖고 한번 서로 상담도 해봐야 되고 또 이웃에 복숭아 잘 짓는 경산의 마이스터들 꽤 있잖아요. 최재원, 조국행, 이영호 이런 마이스터들 있잖아요. 마이스터. 네? 이런 사람들한테 가갖고 또 상담하고 그래갖고 맞아. 나는 2번 게시명이 내한테 맞을 것 같아. 2번 주지형이 맞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8m가 맞을 것 같아. 우리 땅은 평지고 하니까 딱 끄는 걸 정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심어야 될까? 예정지 관리를 어떻게 할까? 어떤 수영으로 할까? 가마 채식거리는 얼마를 둬야 되느냐? 1년차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2년차는 주지를 얼만큼 빼야 되고 3년차는 어떻게 하고 분지각도를 어떻게 설계도면을 1년차, 2년 심기 전에 개원할 설계도 묘목을 심기 전에 지주 때 꼽는 설계도 2년차 때 나무 크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설계도 3년, 4년, 5년 최소한도 5년 동안의 설계도면 나와야 돼요. 그냥 꼽아놓고 한다? 이거는 집 지을 때 그냥 지나고 살면서 고치 나가겠다. 그거는 누가 하느냐? 자연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연인들. 지금 그 TV 그 방송에 나오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숭아 해갖고 경영주가 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취미생활 하겠다. 관계없습니다. 취미생활 하겠다. 나무 원래 하다가 안 되면 편해보면 되는 그런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육 안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관계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복숭아 농장주가 되겠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갖다 연구소하고도 센터하고도 선도농가하고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정보도 얻고 실력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 목표 수용을 그 설계도면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하면서 장단점을 갖다 파악해야 됩니다. 선도농가들하니 연구소 직원들이라든지 마이스터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센터에 어떻게 지원받는 방법이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머지 거는요 다 포함되는 게 설계도면 안에 자금 능률을 향상시키고 쇠약한 가지 제거하고 이건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병드는 가지 제거하는 거. 이거 그러다 보면은 매년 안정적인 결실이 지속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떤 게 제일 좋으냐. 내한테, 내 땅과 내 성격과 어떤 것이 좋으냐.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지. 내가 찾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났는데 모르지요. 한 몇 년간 내가 술도 먹고 같이 다니면은 성격을 좀 알란가, 그죠? 근데 잘 몰라요. 나는 우리 마누라 성격 아직도 모르겠던데 뭐요. 아직도 몰라요. 어떨 때는 착하다가 어떨 때는 무서워요. 지금 퇴직하니까요. 저는 힘없습니다. 꼼짝마다 목소리도 저보다 훨씬 커졌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본 지식입니다. 사과배는 3년차 결가지입니다. 3년차 결기. 가지가 나갖고 3년 돼야지 열매가 옵니다. 복숭아는 2년차 결가지요. 즉 작년도 7월 하순 이전에 나왔던 가지 같으면은 올해 꽃이 핀단 말입니다. 꽃이 피면 열매가 오는 거죠. 포도라든지 감은 신초 결과지예요. 결과습성이 다 다릅니다, 가수에. 그래서 복숭아는 이런 점은 좀 쉬워요, 그죠? 2년차 결과. 장가지, 중가지, 단가지, 꽃등이 단가지. 자, 이거 30cm 이렇게 에우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새끼 손바닥보다 길이보다 작으면 꽃등이 단가지. 예? 이해되지요? 새끼 손보다 크고 가위범 정도 길이 가위범 되면은 단가지. 가위범보다 더 크고 한범 되면은 중가지. 팔뚝 길이만큼 되면 장가지. 이해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쉽지, 그지요? 좀 대답 좀 하이소. 대답 안 하면 이해 못하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돼요. 가실 특성은 생장이 왕성하고 수간이 빠르다합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년, 8년 돼야지 성목이다 합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한 5년 이상 되면요, 성목이다 합니다. 잘 자라거든요. 잘 자랍니다. 왜냐? 밥 잘 먹는 놈이 덩치가 커지게 돼 있어요. 흡비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흡비력. 식욕이 좋기 때문에. 밥 잘 먹고, 아까 제가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했죠. 밥 잘 먹고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많아지니까 군살이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도장지가 많은 거예요. 도장지가. 그 가지가 굵어지니까 무겁잖아요. 네? 그렇게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개장 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자, 요건 왜 여기까지 다 끝놓고 하면요. 전부 우세 현상이 변하기 쉽다. 용어가 좀 어려워요. 농가들한테. 뭐냐 하면 대부분 가수들은 선단부, 이 정화 부분이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세력이죠. 주지가 힘이 세져요. 그러니까 주지가 힘이 약해지면은 절단의 애가 다시 힘을 받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숭아는 이 주지보다 밑에 있던 부주지가 더 굵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영 자체가 흩어져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갖고 다리가 굵어야 되는데 상체 운동만 막 해갖고 다리가 약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체 힘이 좋아야지. 옷에 깰바사져 갖고
원래 제가 스쿼트를 갖다가 많이 했는데, 요새 좀 추워졌다고 운동 안 해갖고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요 놈이 더 정화 부분 이쪽에가 딱 가는데 옆에 놓았던 놈이 더 굵어질 우려가 있다 합니다. 이 정화 우세 현상이 변하기 쉽다. 또 다른 말로 뭐 기부 우세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기부역한 거는 밑에 가지 쪽에 놓는 걸 갖다가 하거든요. 어떤 책에 보면 기부 우세성이 있다. 이렇게 놓은데 대부분 식물체들은 정화가 우세합니다. 그게 말이 좀 어렵지, 그죠? 이 노쇠가 빠르다는 건 여러분은 알겠지요? 밥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못 산다 한 거 똑같습니다. 예? 밥 많이 먹는 사람 오래 삽니까? 군살 많고, 이런 사람들 오래 못 살지, 그죠? 복숭아 나무도 그랬어요. 자기 자녀가 밥 많이 먹고 군살이 많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케어해 줘야지요. 다이어트도 시키고, 예? 그래서 비료량도 줄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노쇠가 안 돼요. 내암성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광합성을 못 하면은, 탄수화물 못 만들면 뿌리에서 물하고 영양분을 안 준다 하죠. 그늘진 곳은 얘가 못 해요. 그럼 사과는 그늘 안 줍니까? 합니다. 사과도 그늘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과 이파리는 어떻습니까? 복숭아보다 작거든요. 신초 발생량도 어떻습니까? 복숭아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속가지들이 속에까지 사과는 햇빛이 들어가는 확률이 높다 이거죠. 인위적으로 갈아보면 사과나무 가지도 죽습니다. 고사됩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신초 생장량도 좋고 이파리도 크기 때문에 그늘진 가지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월달에 전쟁하러 가보면은 속까지 죽은 거 꽤 많이 나타날 거예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상처 부위가 잘 아물지 않으면 조직이 사과 같은 경우는 전쟁에 보면 아주 조밀합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엉성합니다. 엉성하니까 절단면이 잘 아물지가 않아요. 융합이 잘 안 되죠. 이해되지요? 네. 결과지 학부가 용이하다고 하는 거는 작년 7월 하순 이전에 나가는 거지. 7월 상순 이런 가지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옆에 가지가 없어. 그러면 뚝 잘라보면 옆에서 가지가 막 튀거든요. 그 결과지 학부가 용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전쟁 요령인데요. 이게 제일 어렵지요. 적당한 수세를 판정하는 거. 제 솔직히 말해 적당한 수세를 판정할 수 있는 우리 농가들은 10%도 안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밭에 가갖고 30cm 넘는 가지가 몇 퍼센트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복숭아 농사 꽤 짓는다 하는 친구들도 30cm 이상 되는 가지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미끄럼지고 난리지깁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다 비만이랍니다. 적당한 수세는요. 도장지가 4-5개 정도 되고 단가지 요런 게 70에서 75%, 중가지가 20에서 30%. 이게 적당한 가지, 적당한 수세입니다. 2009년 복숭아 사랑 동호회에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실장대였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복숭아 사랑 동호회 전정 워크숍을 하는데 실습장을 복숭아 포장해서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왜 그 복숭아 사랑회 회원들 많은데 회원들 밭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 밭에서 하면 나무가 배릴 수 있으니까 연구소에서 좀 합시다 합니다. 그럼 연구소 나무는 배려도 되냐? 그럼 그래도 농가보다는 좀 농가한테는 피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말 되지,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장님한테 그때 연구소가 아니고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허락해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복숭아 농가 때 있기 때문에 시험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숭아 농가가 없으면 시험장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 1포장이 지금 한 포장이 1헥타라고 보면 3,000평입니다. 거기에 10개 조를 갖다 나눠가는데 그날 1월 29일 날 엄청 추웠습니다. 그런데 추워갖고 제가 파카도 입고 털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그렇게 눈만 딱 내놓게 돼. 파카 입으면 덩치가 더 커지잖아요. 지금에서 패딩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두툼한 그 오리털 파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무원 자식들 말이야 월급 따박따박 모으니까 나무 이따위도 재배놨다. 이거 원래 열매 달면 다 죽는다. 막 떠들었습니다. 제가 지도 추운데 한 2번 떠들다가 말겠지 하면 기다렸습니다. 어이 10분 넘게 떠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켰습니다. 죽는지 안 죽는지는 그 수학기 대가 와 보고 그만하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카이크 이제 제 목소리는 알거든요. 아이고 실장님 나왔습니까? 하면서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저쪽에가 또 떠드는 거예요. 그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요 수세가 약간 강한 나무도 보이고 그 농가는 열매 달면 죽을 정도로 약한 나무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이 수세 판단하는 폭이 너무나 큰 거지요. 여러분이 제가 보고 때 제가 비만입니까? 정상입니까? 아니면 쇠약입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정상이라 하는데 의사들은 그 10년 동안 종합검진만 받으면 전부 비만이라 합니다. 제 몸무게 원래 제 키가 76이었는데 군에 갈 때 제가 76이었는데 작년에 재니까 또 작아졌어요. 74.5로 나오더라고요. 75 됐다가 70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몸무게가 5kg 나가 이렇게 비만이 돼요. 내 몸무게에다 67kg 나가야 된대. 의사들이 전부 다 그가 이렇게 그 말이 맞는 그게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 우리 밭의 나무는 내가 보는 약간 강한 나무 보는데 그 농가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을 내뒀습니다. 야, 이 밭에 앞으로 비료 주지 마. 얼마만큼 견디는가 그래갖고 정상적인 나무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2013년도까지 제가 연구관 진급에 나갈 때까지 비료를 안 줍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에 와갖고 수학기대에 와갖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장님 영양제 뭐 줬는데 이렇게 우리 집보다 과실도 크고 더 많이 받았습니까? 하도 의의가 없어갖고 그래 니는 너희 집 아 키울 때 밥 안 먹이고 영양제 미가 키우나? 내가 단언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바퀴가 안 뜯으면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복숭아는 흡비력이 좋다 했지요. 밥 잘 먹는 애한테 영양제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밥 잘 먹는 아들도 한 번씩 몸살에 가갖고 밥맛 떨릴 때 있죠, 그죠? 그때는 어째야 됩니까? 영양제 먹여야지, 그죠? 그 스펠 받든가 뭐 스트레스 되게 받을 때는 그 이해는 줄 필요 없습니다, 복숭아에서는. 그 옛날에 그 원기소라고 합니까? 우리 작은 형님이 좀 몸이 약했고 저는 그 몸이 튼튼했어요. 삶도 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잘하고 지금보다 몸이 더 굵었습니다. 어느 정도에는 허벅지가 다른 애들 옷을 못 입었어요. 허벅지가 굵어갖고 바지가 안 들어갈 정도로 운동 제가 그때 85kg, 6kg 나갔어요. 많이 나갈 때 88kg까지 나갔어요. 덩치 좋았습니다. 가슴 둘레 120까지 나갔어요.
이 보디빌딩 앵가이가 120 안 놉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 파이지요, 그죠? 그때는 아무 병도 없었는데,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튼튼한 사람한테는요, 보약물 필요 없습니다. 튼튼한 사람들요, 보약물 필요 없어요. 약한 사람들 보약물 해야지, 돈 값어치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숭아는 지가 흡비력이 좋기 때문에 영양제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간다고 앞에 말 다 띠쁘고 농약방에 가갖고 야 복숭아는 영양제 필요 없대. 니 임마 왜 내한테 영양제 팔아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웃네. 강한 수세는 단가지가 50%고 도장지 발생이 많으면은 여러분 이만한 장가지가 50% 이상 되면요 단가지는 없어요. 근데 무슨 단가지가 50% 가면 강한 수세. 그래서 우리 포장이 그때 단가지가 한 40% 정도였고 나머지는 중장가지였기 때문에 제가 수세가 약간 강하다고 봤는 거예요. 그 2013년 정도 되니까 단가지가 한 6, 70% 형성돼서 요만한 거 탱글탱글한 단가지가 생기면은 좋은 열매를 당연히 답니다. 과분무하지도 않고 수세가 안정됩니다. 소금전쟁과 절단전쟁, 약한 수세는 단가지가 90% 이상인데요. 소금전쟁하고 절단전쟁인데 복숭아에서는 사실은요. 저는 그 절단전쟁을 별로 권하지가 않습니다. 그 소금전쟁을 갖다가 절단전쟁에 보면은 원금 옆에 척지에서 순이 잘 트기 때문에 가분무해 줄 수 있으니까 소금전쟁을 잘 권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결과지가 적고 이러면 절단전쟁도 해야 됩니다. 소금전쟁은 밑에서부터 딱 짜당기고 절단전쟁은 중간에 짜던 걸 갖다 절단전쟁을 합니다. 주지, 부주지, 선단불, 정계 유지시킨다. 가지 끝은 다 힘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꺾이지 뿌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계 유지시킨다. 옛날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지 선단불을 갖다가 끊어줘야 됩니다. 절단을 해줘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질문을 하냐 물어보게 돼. 복숭아 사당동호회 초대 회장 한명희 회장님은 주지 선단불을 자르지 마라 하고 2대 회장 최재원 회장은 잘라줘야 된다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한명희 회장 밭은 땅이 좋거든요. 그래서 주지 선단부가 튼튼해요. 튼튼한 놈은 굳이 잘라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재원 회장 밭은 그 돌멩이 팥에는 세석을 갖다가 밑에 깔아놨기 때문에 비료 유실이 굉장히 심한 땅입니다. 그 주지 끝이 약하니까 잘라줘갖고 주지 선단부를 갖다가 젊게 만들다 한 거예요. 젊게 돼 있는 놈을 더 젊게 만들 이유는 없죠. 굳이 안 잘라도 된다 한 겁니다. 활력 있는 척지를 이용한다. 단중가지는 한 개 빠졌네. 단중가지를 주된 결가지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일본 책을 뺏기 갖고 대학 교재가 되었습니다. 복숭아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명도 안 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많으냐? 지금 복숭아 연구하는 사람이 15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가수 선생들 중에서 복숭아로 학위 받은 대학 교수는 전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취약한 작목 중에 하나가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장가지가 좋은 결가지로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장가지가 좋은 결가지가 아니에요. 왜냐? 장가지가 하는 2개, 3개 막 뜰 때는 길면은 더 자라야 될 경우가 있어요. 과실의 균일도가 떨어져요. 좋은 품질도 안 나요. 어떤 거는 큰 놈 나오고, 어떤 거는 쪼맨한 놈 나오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예 특작은 핵가드 팀하고 우리 복숭아 연구소에서 결론을 내놨습니다. 완전 뒤집은 놈들. 단가지가 우량 결가지다. 완전히 바꾸는
그거죠. 그 근거를 다 댔습니다. 과실 크기, 당도, 빛깔, 모든 면에서 단가지가 더 좋다 한 걸 갖다가 우리가 증명해 놨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전부 단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옛날에 그게 우리 대학생들이 일본 책 갖고 뺏기 갖고 했는 거예요. 그걸 싹 다 바꿔놨어요. 지금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복숭아 연구하는 사람이 한 300명 되는데 우리나라는 15명도 안 됩니다. 복숭아 연구소에 한 5명, 원예특정부에 5명, 각 도원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1명. 복숭아 연구하는 영남대학 윤혜건 교수, 충북대 김대일 교수, 그 둘 위에는 없어요. 왜 안 하느냐? 복숭아 연구하면 데이터 내기가 어렵거든요. 사과 같은 건 오늘 못 따면 내일 따가 조사하면 되는데 복숭아는 오늘 못 따면 내일 되면 떨어져 봅니다. 이거 조사해야지 계속 조사하다 보면 벌리 못 봅니다. 병들어 봅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제자들과 복숭아 하기로 잘 안 권합니다. 그 복숭아과 학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복숭아 쪽에 가면 대빵짓 하지 않습니까? 최고 대빵은 지금 가수협회에는 강상조 그거하고 조명동 과장이 대빵이었는데 조명동 과장이 이제 안 한다 카지를 이제는 제가 대빵질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제일 오래 연구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수영 만들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설계도면을 만들다가 체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이 집에 가갖고 볼 게 잘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닮아가려다가 톱질을 막 합니다. 강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제가 하잖아요. 자기 집하고 다르면은 딱 기본적인 거는 햇빛 잘 들어가고 바람 잘 통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 개원할 때는 자기 성격에 맞는 거 하지만도 기존에 해놨는 걸 갖다가 쉽게 말해 덩굽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갖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덩굽으면 안 돼요 하면서 탁 어딜 제끼 봅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위한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가마 전쟁의 목적은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게 된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때 보면 배상형이 아주 나쁜 수형인 줄 아는데 배상형 나쁜 수형 아닙니다. 청도 지방에는 3비터대는 맞는 수형이에요. 수간도 적고 나무 크기가 적기 때문에 가해만 달려놨기도 햇빛 잘 들어가지고 바람 잘 통하지고 품질 좋았어요. 근데 재배 지역이 산간지에서 평지로 내려오니까 이 수간이 요만한 거지 이만하게 돼버리거든요. 어째 됩니까? 중앙에 뻐끔하게 돼버리니까 안 좋은 수형. 근데 그건 지형에 따라 갖고 달라지는 거지 안 좋은 수형이 아닙니다. 그 평지에는 안 맞는 수형이다 하는 거죠. 주지, 부주지, 척지, 결, 주종관계를 확실히 한다. 원줄기, 주관입니다. 이나무의 굵기는 주지의 2배가 돼야 되고 주지는 부주지의 2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주관, 주지, 부주지는 반영구지고 어쩌면 영구지지요. 그런데 복숭아는 아까 정부우세 현상이 변하기 쉽고 기부우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부주지가 더 굵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형이 뒤틀릴 겁니다. 수형이 뒤틀릴 거예요. 그래서 3번 계시명, 소위 말하는 자연 계시명을 갖다가 원예특작가관에서 조명동 과장이 믿었지요. 그래서 저는 2번 주지형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3번 안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3번 하고 있어요. 근데 3번을 제가 왜 안 권하고 2번으로 가냐 하면 2번이 수형 유지가 훨씬 쉽거든요. 수형 유지하기 쉽고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짧고 초기에 수량은 좀 적더라도 성목이 제가 7년, 8년 넘어가면은요. 수량도 차이 없고 품질도 훨씬 좋다 이거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2번으로 갑니다. 우리 연구소는 2번을 믿었는 거죠. 어떤 수형을 하든 아까 하잖아요. 햇빛 잘 들어가고 바람 잘 통하면 된다.
근데 3번은 어쨌든 주지, 부주지 다 합하면 9개가 나오고요. 9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2번은 4개가, 6개가 나와요. 이 관리가 3번이 더 어렵습니다. 자, 강전쟁이 되풀이해야 하지 않는다. 이거, 동계전쟁이 이 전쟁 패러다임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전쟁하면 겨울 전쟁만 생각하는데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겨울 전쟁이 노력별 80, 생육기 20 되는 걸 역으로 생육기 80, 겨울 전쟁을 20. 봄에 가지가 놓을 때부터 덕면에 도당지 위에 있는 걸 갖다가 솎아주거나 아니면 적심을 해주고 세력을 약화시키고 분지각도를 잡아주고 이때 생육기하고 가을전쟁 때 불필요한 가지를 잡아주면은 지상부와 이파리가 있을 때니까 9월 상순되니까 이파리가 있을 때니까 유압도 잘 됩니다. 그러고 햇빛이 수간 하부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됩니다. 겨울전쟁 이파리 없으니까 당연히 하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나무가 들어가는지 안 되고 구별이 안 돼요. 생육기 때 여러분들이 전쟁을 잡아놓으면요. 나중에 가을전쟁 때 또 뒤에 또 나옵니다. 훨씬 하기가 쉬워요. 그래 놔놓으면 겨울전쟁 때요. 그냥 결과지를 갖다가 정리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쟁하면 겨울전쟁만 생각하는데 추울 때 하는 것보다 9월 때 하는 게 좀 편합니다. 특히 경산에는 9월달 되면은 9월 상旬 되면 따는 열매도 별로 없잖아요. 8월 말 되면 다 끝나잖아요. 그 9월달에 근데 재밌는 거는 수확 끝, 농사 끝. 밭에 가보도 안 합니다. 밭에 가보도 가고 먼지가 펄펄 나도 안 가보고 굴라방이 굴라방이 이파리를 깔아먹고 순나방이 와도 밭에 안 갑니다. 그러면서 나무한테는 봄 되면은 야 좋은 과실 많이 따게 해도 합니다.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죠? 소위 말해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염치가. 여러분들이 복숭아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바라기만 바라면은 만물의 영장이라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먹합니까? 저는 복숭아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도 대화를 하십시오. 비가 많이 와갖고 막 해서 아이고 니 비 많이 맞았겠네. 그럼 복숭아는 여러분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결과지 저기 입눈을 확보한다. 어떤 분들은 막 결과지가 원칙적으로 안 자르는 게 좋아요. 결과지 끝을. 근데 결과지가 굉장히 약하다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단가지 선단부 제거는 지양한다 하는 겁니다. 이 장가지 중에서 쭉 처진는 게서 약한 거. 이런 건 잘라갖고 처진는 거는 끝이 힘이 없잖아요. 나중에 안 좋아집니다. 이런 실물로 있으면 쉬운데, 그죠? 전쟁 시기는 2월 상순을 기본으로 잡고요. 2월 상순도 추우면은 전쟁 시기를 늦춰주는 게 낫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2월달에 전쟁하고 2월달에 전쟁하면 전쟁 못 끝냅니다. 그래서 12월달도 좋고 1월달도 좋고 이렇게 하면은 나무는 니는 잠을 자든 말든 내는 모르겠고 잘라갖고 그게 말라 들어가도 나는 모르겠고 도포제 칠해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집 안은 다치면 메디칼 소리나 뭡니까 바르는 거 있잖아요.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거 메디칼 예? 아까진기 말고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아까진기는 우리 나이 때 바른 기고 메디칼 솔 말고 예? 연고 있잖아요. 연고요. 예? 후시딘 그런 거 발라주면서 말이에요. 예? 우리 때는 좀 많이 다치면은 된장 바르고 깎아진기 발라준 세대고 요새는 젊은 그 부부들은 그거 안 발라줍니다. 메칼 솔이나 그하고 밴드도 탁 그래주지. 그런데 복숭아는 왜 그래 안 해주는데요?
그래놓고 좋은 걸 복숭아한테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오히려 추우면은 전쟁실을 외쳐갖고 3월달 전쟁하기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복숭아가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구나. 가만 나도 주인을 위해서 좋은 가시를 만들어야지. 복숭아가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똑똑한 거 또 해줄게요. 제가. 신초전쟁하는 용어 때문에요. 경액기 끝나기 전에 완료돼야 됩니다. 신초전쟁하는 용어는 제가 만들어낸 내가 이게 원예학회 가고 제가 엄청 혼줄도 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 교수들도 신초전쟁하는 말 씁니다. 왜? 하계전쟁하는 말과 쓰기 싫어갖고 제가 신초전쟁이라고 했어요. 하계하면 여름전쟁이다. 그죠? 여름은 몇 월달입니까? 예? 7, 8월달 아닙니까? 여름. 대표적인 여름 기간이 7, 8월달 아닙니까? 그 여름방학도 7, 8월달에 한다 아닙니까? 7, 8월달 전쟁은 복숭아에서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왜냐? 꽃농 분화 기간이고 비객인데 이때 전쟁을 하면 탄수화물 공장 이파리가 적어지는데 당도도 안 올라갈 끼고 꽃농 형성도 안 될 끼인데 왜 이때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늦어도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신초전쟁을 6월 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가면 자르면 또 놓는데요. 놓지요. 복숭아는 흡비리기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 염지, 비틀어 주거나 적심을 해주든가 그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을 약화시키 갖고 관리해 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 합니다. 아이고 그래 보면 몸살 나요. 몸살 나는 짓을 합니다. 적심만 할까요? 적심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옆집에 비워치니까 비워줍니다. 우리가 적심을 한다 하는 거는요. 수세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갖고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 실컷 하고 아이고 오늘 운동 많이 했다. 야 삼겹살 한 5인분 사고 갖고 나. 그래갖고 막 먹습니다. 그래갖고 고기만 먹으면 될 낀데 또 보면은 소면이나 공깃밥 안 먹으면 저녁 안 먹다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옆집이 비어지라면 비도 줘야 되는 줄 알아요. 나무 수세를 보고 수세가 약한 나무에는 적심을 하면 안 돼요. 자, 가을 전년 수확 완료 후 저장 영양무 축적기 전에 하는 것이다. 자, 이 대목 하면 나올 겁니다. 신초 전쟁하면 수세도 조절하고. 자,